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지금부터 단 10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는 이 한 권이 당신의 평생 돈 습관을 바꿉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 출발점은 고정된 월급의 안전함을 쫓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산을 이해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에 관한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이 계속된다는 직설적인 통찰이 책 전반을 관통합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길을 요행이 아니라 학습과 훈련으로 봅니다. 회계지식, 투자 원칙, 리스크 관리, 세금 구조 같은 실용적 지혜를 일찍부터 익히면 누구나 재정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소비가 아닌 자산을 쌓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것이 책의 명확한 요청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성장기에 만난 두 명의 아빠로 이야기를 엽니다. 한 사람은 높은 학력과 안정된 직업을 가진 가난한 아빠이며 다른 한 사람은 정규 교육은 짧지만 돈에 대한 감각과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부자 아빠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두 사람의 말과 선택은 완전히 달랐고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안정된 월급과 승진을 목표로 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강조하며 위험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투자와 사업을 위험한 일로 봅니다. 반대로 부자 아빠는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월급이 아닌 현금 흐름을 보라고 말하며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를 가볍게 하고 자산을 먼저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대비는 돈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로 생생히 보여집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고민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실패를 두려워해 시작을 미루고 부자 아빠는 작은 실패에서 배우며 빠르게 수정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안전을, 부자 아빠는 자유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 차이는 일상의 선택으로 구체화됩니다. 월급날이 되면 소비가 먼저인지, 자산이 먼저인지, 시간과 에너지를 승진 경쟁에 쏟을지, 소규모 투자와 사업 실험에 나눌지, 쉬운 길처럼 보이는 선택이 길게 보면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책은 자산과 부채의 구분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 지갑으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자산이고 돈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부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진 집과 차가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비용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약하게 만든다면 실은 부채입니다. 반대로 작은 임대 수익, 저비용의 온라인 저작권 수입, 배당을 주는 주식 같은 것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더하는 자산입니다. 숫자를 잘 다루는 능력과 돈의 흐름을 그림처럼 보는 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일자리와 비즈니스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소득을 얻습니다. 비즈니스와 자산은 나의 시간 없이도 소득이 흐르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을 쌓는 속도를 좌우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돈의 레버리지, 사람의 레버리지, 시스템의 레버리지, 지식의 레버리지. 같은 노력이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무지와 결합하면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훈련이 먼저라는 순서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두려움과 욕망 같은 감정의 관리가 돈보다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욕망 때문에 과소비하는 순간 배운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을 읽고 원칙을 지키는 훈련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결국 부자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질문, 작은 실패를 수업료로 보는 태도, 배움을 투자로 여기는 습관이 삶의 질서를 바꿉니다. 핵심 한 문장과 오늘 바로 실천할 방법?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문장을 오늘 바로 삶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월급을 받는 날 가장 먼저 자산으로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비를 결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 이체를 설정합니다. 월급 입금 다음날 아침 자산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만듭니다. 금액은 월 소득의 10분의 1에서 시작합니다. 이 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웁니다. 자산 계좌는 투자 전용 계좌로 분리합니다. 둘째, 자산 목록을 만듭니다.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실물 대신 간단하고 투명한 것에 집중합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 저비용의 지수형 상품, 소액으로 시작하는 정기 현금 흐름 상품처럼 관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복잡한 것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셋째, 현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종이 한 장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구분하여 적고 자산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별도 줄로 표시합니다. 매달 자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성공입니다. 줄을 하나 더 그어 자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고정지출 얼마를 덮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유가 커집니다. 넷째, 배움을 일정에 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 공부 시간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회계 기본, 세금의 구조, 투자 원칙 같은 주제를 하나씩 배우고 실천 노트를 남깁니다. 배운 것을 작게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배움과 실행을 같은 날 묶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욕구를 다스리는 장치를 만듭니다. 충동 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틀을 기다렸다가 다시 결정합니다. 그 사이에 자산 첫 번째 라인을 떠올리고 내일의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 간단한 장치 하나로도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남은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산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조정해야 습관이 굳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하는 힘입니다. 세 달이면 숫자가 변하고 6달이면 태도가 변하며 1년이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핵심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분명히 구분하고 현금 흐름을 매달 개선하며 작은 실패에서 배우고 레버리지를 지식으로 다루면 누구나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좇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안전을 스스로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 일하는 대신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길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깊고 유익한 톡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자산 첫 번째 라인을 어떻게 설정할지 한 줄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실행이 서로를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골든 독서가 당신의 여정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감사합니다.